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전략 강의를 맡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김정혜입니다. 오늘은 그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공공의료가 왜 중요한지, 세 번째 공공의료 기관과 역할, 그리고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크게 4가지로 구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여전히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공공의료 법률 개정으로 이런 공공의료 사업을 하는 민간의료 기관까지 다 공공의료 범위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230개가 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적십자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지금 230개 중에서 보통 공공병원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230개 중에서 66개, 약 28.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230개가 어떤 기능 위주로 그리고 이제 관할 범위 위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특수 대상, 즉 경찰이나 보훈, 군병원, 산재의료원들이 여기에 속하고 특수 질환은 이제 치과라든지 한방, 결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암센터도 공공의료기관인데 특수질환 중심의 기관으로 되어 있고 시도립에 있는 노인병원이 이제 노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 지방의료원인 일반 진료 중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관할하게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의 주가 되는 강의 내용의 대상은 이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이 어떻게 되냐? 앞서 제가 2020년 말 기준으로 23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병상 기준으로 비율을 봤을 때 전체 병원급 이상 병상의 10.3%로 되어 있고 근데 OECD 평균은 71.6%인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국가가 조세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 나라를 이제 건강보험,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형태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를 보면 가장 우리가 그 민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거의 그 병상 기준으로 23%, 그리고 프랑스는 거의 44.7%로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상당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봤을 때 대부분 열악한 중소병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본 230개를 종별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 의원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주로 지방의료원이 포진하고 있는 병원급이나 이제 종합병원급의 이 주황색이 어디냐면은 100에서 300병상 규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국립대학이나 이렇게 큰 병원 빼고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료원이 대부분이 규모가 열악한 300병상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두 번째 공공의료 현황에서 공공의료 기원과 발전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이 강의에서 처음 들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장 흥미로운, 나머지는 많이 알려진 사실을 제가 좀 수치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 파트는 조금 새롭고 그리고 많이 인지되어 있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처음 우리나라에 태동한 거는 일제 식민지의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병원을 짓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는 보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1949년에는 기관 수는 적었지만 75%가 공공병상이었고, 거의 우리나라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까지 민간병원보다 이제 많았었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공공병상 비중이 약 45%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부터 국민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장벽이 내려가다 보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병원을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그때는 경제발전 위주였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정부의 의료 공급 역량은 부족했고, 공공병원 확충의 노력과 의지까지 없다 보니까 주로 이런 수요가 폭증하는 의료보험 도입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이러한 것들을 다 민간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사회보험 국가조차도 최소 20, 30%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0%밖에 못 갖고 있는 거는 역사적 배경이 남긴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도 보이는데 130개 공공병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방 전에 이미 지어졌던 게가 33%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은 거의 60%가 해방 이전에 지어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의 분포고, 초록색이 하이라이트 된 게 해방 전에 지어진 거고, 보라색이 해방 후에 지어진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이 해방 전에 많이 지어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10%밖에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상 규모도 300병상 이하로 열악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 내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목표가 주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2012년에 공공의료 법률이 바뀌면서 이 주체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까지도 이제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에 대한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대응이나 민간 기피 진료 영역, 취약 대상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는 이 주요 기관의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도 부지나 인력 부족 등으로 중앙병원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립대학이랑 비슷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조사했을 때도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좀 적은, 그래서 지역의 공공의료 생태계 지원이나 상생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여기에는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낙후된 시설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의 자원 간 연계, 그리고 협력을 해야 시너지가 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공공병원이 열악한데 그게 뭐 문제냐? 민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데, 그런 아마 의문을 제일 많이 제기하시고 그게 제일 도전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가진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보건의료 체계가 불균형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제일 왼쪽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시면 이게 삼각형인데, 서비스나 거기에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인력은 이 삼각형이 아니라 시설은 거의
이 밑에 의원부터 위에 병원까지 거의 다 과잉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이 상급 종합 그리고 위로 갈수록 몰려 있는 그래서 이 필요도에서 이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설과 인력이 맞지 않고 불균등한 지역 분포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 노동 강도, 의료 사고 등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기반 서비스, 시설 인력 공급 체계가 마련되고 서비스 자원 구성이 단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선 문제와 이제 하는데 병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저희 그 박수경 박사님이 연구한 거를 배경으로 이제 좀 추계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병상 과잉이라는 건 아마 누구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필요한 분야별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이 파란색이 필요한 거고 주황색이 현재 공급인데 오히려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밑에 300병상 미만은 필요한 것보다 많이 과잉된 상태고 재활은 모자라고 특히 가장 다 알고 계시는 요양병원은 필요한 것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더 되어 있어서 민간병원이 공급 과잉이어서 공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한 영역별로 봤을 때는 과잉인 거와 어떤 데는 과소. 그래서 사실 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공공의료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병원의 가장 문제가 보통 외국에는 의원과 병원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그 병원은 입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 300병상 병상 이하가 잘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관이 300병상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중소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의료의 질이라든지 전달 체계의 확립을 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공공성이랑 왜 관련이 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다 근원은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서구의 민간 병원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비영리고 한국은 비영리라고 하지만 거의 영리 병원의 속성을 가진 기관이 많고 그다음에 공공성 부족으로 이제 심화되는 문제가 표준 진료나 적정 진료가 이제 공공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부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단 숫자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공공병원이 민간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과도화되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은 사실 행위별 수가에서는 치료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질병 관리가 취약하고 그래서 보통 질병 관리는 보건소나 저희 공단을 통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조 가능한 병원이 없고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신종감염병, 응급의료 등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도 어떤 앞으로의 정책을 필요한 테스트 베드 역할도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그리고 무조건 수가를 많이 올려줘야지 할 수 있다. 내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급 체계라든지 서비스 편차, 질 저하 이런 공급 문제들이 다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3챕터에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에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크게 5가지 역할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표준 진료, 모델 병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잉뿐만 아니라 과소 진료가 되는 다 알고 계시는 재활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재활, 장애인 진료 문제 이런 과소 진료에 있어서도 적합한 표준 진료를 하는 게 공공병원의 역할이 돼야 되고 이런 표준 진료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적정 수가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공공병원에서 이제 많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일부 지금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이 확실히 비급여가 민간 병원 대비 낮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수요 대비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공립이 중심이 돼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달 체계. 물론 이 그림에 보면은 민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은 그러면 역할을 하지 않는 거냐가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돼서 민간과 협력해서 그 지역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서비스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뒤에 나오는 지역 안에서 이런 지역 완결적으로 공급 체계가 구축돼야지 국민은 지역 편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민간과 차별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이나 건강 증진, 민간 병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전염병이나 재난 대비 의료기관 역할 그리고 정책 집단 수단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 베드 역할을 이런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민간 병원과 다르게 취급된 거는 동일한데 지금까지는 민간이 못하는 거 그리고 민간이 안 했던 거를 보완하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민간 병원은 치료 중심으로 하고 공공병원은 선도적으로 이런 5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 제가 박스 친 5가지 중에서 이 3가지는 이 표준 진료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고 공공이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3가지의 차별성은 민간 병원이 할 수 없는 공공병원만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병상 미만의 열악한 지방의료원 그리고 개수도 적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이 이런 역할을 과연 가능할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공공병원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양적으로는 당연히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 규모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서 민간 병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이제 확충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전략은 지방의료원 하나의 병원을 짓는다는 게 많은 절차와 이제 그 장벽이 있는데 비용은 사실은 작년에 신문 보도도 많이 됐지만 고속도로 몇 킬로 까는 돈으로 지방의료원 하나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돈이 없어서 지방의료원을 못 짓는다라고 보긴 힘들고 사실 예비 타당성이라고 경제성 평가가 좀 메인인 이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지방의료원이 워낙 다른 민간과 다르게 이런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성 위주로 하는데 요거는 지금 면제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의료원에 맞는 방법으로 예타가 개선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방의료원이 여기에 보면은 35개고 이 파란색이 그나마 병상이 300병상 이상인 데인데 이제 향후 이게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골고루 300병상 이상이 이만큼 깔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공병원이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300병상 이하 병원도 300병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민간 병원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려면 병상 규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투자돼야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 공공병원의 확충의 핵심은 병상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 인력을 투자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기대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게 핵심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의료와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 필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진료, 산부인과 방역, 재활의료 등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소 진료되고 있는 부분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금 다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그 지역의 원격 의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확장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했듯이 복지부의 정책 수단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전국에 35개에서 약 100개가 깔리게 되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던 문제들이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로 보고, 마지막으로는 인구가 사실 적은 지역에 보통 지방 소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그런 이유는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구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도시에 역차별적으로 좋은 병원을 설립해서 인구 유입 효과까지도 지방 어려움이 깔리면 오히려 더 좋은 병원을 지어줘서 거기에 인구가 더 활성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짧게 마무리되었는데, 핵심은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 필수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회복하고 좋은 공급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확충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